반갑습니다. 브리미입니다. 오늘은 공포영화 매니아인 이승주 작가와 수다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제 같이 영화 폴라로이드라는 공포영화를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슬래셔 스타일의 공포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요즘 공포영화는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아마 슬래셔 무비는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무섭게 여겨지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요즘 흥행한 공포영화들만 봐도 컨저링, 에나멜처럼 이제 분위기로 승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옛날 슬래셔 스타일만의 독특한 매력을 좋아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쁜 여배우들의 등용문이기도 했고,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의 오랜 잠언 같은 게 있는데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공포인 강력한 캐릭터로 프랜차이즈가 됐었는데, 옛날에는 그 초자연적인 공포를 다루는 것은 그런 면이 약해서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랄까요? 뭐 현재는 이제 좀비 영화가 그런 슬래셔의 포지션을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 사람이 썰리는 게 아니라 좀비가 썰리는 게 달라진 면이네요. 그렇죠. 이제 사지가 잘리는 면에서 더 잔인해도 이 보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부담감이 더 적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르미님은 어떤 영화가 제일 무서웠나요? 저는 귀신 같은 거 이제 믿지 않아갖고 공포영화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 자기 전에 공포 라디오 듣고 자잖아요. 저한테는 맞아요. 자장가예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 살인마,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공포영화는요? 차라리 그게 무섭긴 하겠네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무도가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공포영화는 뭐 역시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이소룡도 공포영화에 등장하면 그냥 피해자 중에 하나일 뿐일 텐데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소룡이라면은 영화 장르를 공포에서 액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존하고 살인마들도 다 때려부시죠. 방금 이제 예로 든 좀비 영화에서의 무술고수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살인마라고 해봐야 이소룡 앞에서는 좀 맷집 센 사이코패스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막상 공포 분위기나 예상치 못한 공격이 공포영화의 특징 아니에요? 스크림처럼 갑자기 튀어나와서 칼로 찌르면 이소룡도 뭐 사람 아닙니까? 절권도 뜻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인터셉팅 피스트, 상대 공격을 적극적으로 끊는다는 뜻입니다. 절권도 자체가 그런 급습에 최적화된 무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림에서 고스트페이스가 무서운 점이 바로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시리즈만 봐도 그래요. 이소룡이 갑자기 가족 같은 제자한테 칼빵 맞으면 못 피하지 않겠어요? 스크림이 그런 영화입니다. 네. 용쟁호트 보셨어요? 봤죠, 당연히. 용쟁호트 보시면은 제자한테 인사할 때도 방심하지 말라고 가리키는 무술가가 바로 이소룡입니다. 방심은 있을 수 없죠. 스크림같이 부실한 놈은 나타나자마자 옆차기로 갈비뼈 부셔지고 그냥 끝납니다. 영화가 그냥 끝나요. 고스트페이스는 일반인이 마스크 쓴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전기톱을 든 레더페이스라면 어떨까요? 책상이나 이제 의자 같은 걸로 전기톱 공격을 1차 막아내고 잽싸기 뒤를 잡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리님 평소 지론이랑 살짝 다르시네요. 실전에서는 체급이 깡패라고 하셨잖아요. 이소룡도 헤비급 챔피언을 만나면 분명히 일단 이소룡은 여기선 등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옹박의 토니자급만 돼도 충분히 덩치들 상대 가능합니다. 영화 보시면은 2m에 가까운 악당 두개골을 점프해서 수직 엘보로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토니자는 왠지 코끼리 찾으러 다니고 미신 같은 거 잘 믿을 것 같아서 공포 분위기에 쫄 것 같은데요. 토니자는 1대 다수에서도 쫄지 않고 다 관절 부셔버리는 캐릭터입니다. 1대1 상황이면 오히려 땡큐죠. 거기에 레더페이스 이기면은 코끼리 한 마리 선물로 줄 수 있다 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덤벼들걸요. 말씀을 들어보니 어느새 실존 무술가 레벨이 아니라 영화 속 무술가가 된 것 같은데요. 전기톱 살인마 레더페이스 같은 떡대 엄청난 살인마가 나오면 영화 속 토니자가 아니라 실제 토니자는 그냥 죽어요. 네, 체급 차이로 타격이 거의 안 먹히는데 도망가다가 끝나겠죠. 실제 토니자는 레더페이스한테 질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인정. 그런데 레더페이스도 이제 영화 속 캐릭터니까 무술가도 영화 속 레벨의 무술가로 얘기해야죠.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는 더 센 공포영화 캐릭터를 등장시키면 되니까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최강의 공포영화 캐릭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는데 마이클 마이어스, 제이슨, 빅터 크롤리 그런 애들이 있는데 빅터 크롤리는 어디 나오네요? 손도끼 시리즈에 나와.
그 괴물 같은 애입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육체적으로 강하지 않고 제이슨은 약간 불사의 맷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파에서는 제이슨이 최강일 것 같고 초자연적인 애들은 피네드가 제일 셀 것 같네요. 그 프레디는 어때요? 프레디는 피네드랑 약간 비슷한 존재죠. 악몽 속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육체파 중에서는 뭐 손도끼 시리즈에 나온 빅터 크롤리나 제이슨. 제이슨이 이제 제일 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까 잠깐 뭐 할로윈 시리즈에 나왔던 캐릭터도 얘기하셨었나? 네, 마이클 마이어스. 그런데 웬만한 영화 속 무술가는 예. 제이슨 선에서 다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인데요. 공포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보통 특히 이제 여자 캐릭터들이 최후에 많이 생존하잖아요. 네. 무술가라면 더 조심성 있고 당연히 더 강한데 당연히 생존 가능하고 오히려 이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 생존할 수 있던 이유는 그 생존 법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지 실제 강해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다. 무술가라면 당연히 맞서 싸울 텐데 살 수가 없죠. 아, 왜요? 맞서 싸우는 게 생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네, 간략히 소개하면 절대 먼저 나서지 마라, 혼자 있지 마라, 낯선 장소에 들어가지 마라, 쉽게 흥분하지 마라, 누구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약한 캐릭터일수록 오래 생존한다 등이 있습니다. 여자가 살아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연약하고 갸녀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소심한 여자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무술가는 어때요? 공포영화 법칙상 먼저 죽는 캐릭터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무술가들은 공포영화에 들어가면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죽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1대1 상황에서 아무 의미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센데 어쩔 겁니까? 네. 공포영화 법칙에 아무 소용이 없죠. 연문의 견자단이나 영화 속 황비용을 상상해보세요. 혼자서 무기 든 고수 10명을 잡습니다. 만약 이제 황비용이라면은 제이슨이라도 목 돌려버리고 주변에 무기 삼을 게 있다면 전투력은 10배 이상 강해지죠. 제이슨 2명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이슨의 능력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은데요. 영화 속 제이슨도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상대방을 본능적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어떻게 죽일지를 결정을 해요. 무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이슨도 주변에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사용합니다. 주무기인 정글도 외에도 도끼, 꼬챙이, 갈고리, 작살총까지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녀석을 인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이슨이 이제 아무리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느려서 뭐 황비용이나 이제 견자단 같은 스피드를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 예, 꽁문이나 쫓다가 한순간에 그냥 치명상 입고 뭐 끝나지 않을까요? 치명상이요. 샷건에도 끄떡없고 몸이 뭉개지는 충격을 받고도 끄떡이 없어요. 엄청난 상처에도 금방 재생까지 합니다. 황비용이 목을 돌리려고 하다가 잡혀서 반절 접혀가지고 죽을걸요? 아, 이제 샷건에서도 안 죽었었지. 네. 재생도 금방 하는 건 제가 몰랐는데 그런 거면 거의 불사 같은 존재네요. 맞습니다. 뭐 제이슨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 이하 스크림이나 뭐 레더페이스, 뭐 아까 빅터 크로울리, 마이클 마이어스 같은 캐릭터, 아니면 뭐 하니벌 벡터 같은 이런 애들은 영화 속 연문선에서 다 질 것 같은데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일단 생각해보면 고스트페이스나 레더페이스는 맷집이 그렇게 강하게 묘사되지 않으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클 마이어스도 총 맞고 끄떡없고 불에 타도 죽지 않아요. 한니발 렉터는 접근법이 다른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캐릭터들이 육체파라면 한니발 렉터는 지능캐에 속하죠. 무술가들이 보통 육체적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한니발 렉터 같은 지능캐가 작정을 하고 함정을 판다면 식재료가 돼서 렉터에게 잡아먹힐 겁니다. 그건 프레디 크루거도 마찬가지죠. 꿈속에서 무술가들을 무참히 살해할 겁니다. 마이클 마이어스는 이제 총에도 버틴다기보다 고통에 이제 강해서 뭐 치명상을 입어도 이제 오래 버티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요즘 좀비 영화, 특히 이제 워킹 데드의 미션급만 해도 칼 한 자루 있으면은 좀비들 상대로 무쌍 찍지 않습니까? 네. 무술가가 작정하면 마이어스도 머리랑 몸을 분리하면은 끝이죠. 렉터 박사가 함정 판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미 장르가 공포 영화가 아니라 스릴러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술가가 뭐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디 말씀하셨는데 프레디 퇴치법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알아요. 프레디를 이제 붙잡고 꿈속에서 깨어나면은 현실 세계로 프레디가 소환됩니다. 노인이나 다름없는데 프레디는
무술가가 조업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무술가들이 정신 수양을 이제 얼마나 하는데 충분히 뭐 프레디 정도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현실로 나와도 프레디 대 제이슨에서 보면 프레디가 엄청 민첩하게 거의 무술 고수처럼 싸우긴 하는데요. 역시 진짜 무술가한테는 안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이슨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황비용이나 연문도 조족지열입니다. 황비용이나 연문이 1대10 다루는 것은 영화 속이기 때문에 과장된 것 같아요. 실제 황비용이나 연문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네. 물론 영화 얘기니까 인정하긴 하겠는데 제이슨은 거의 불사의 맷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이든 창이든 공격을 기꺼이 받고 잡아버리면 끝이죠. 팔이든 다리든 잡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하네요. 그 다음에 황비용, 연문을 반절로 접어버리면 끝. 제이슨이 이제 조금 세긴 하네. 네.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무술가는 그 둘만 있는 게 아니죠. 바키, 아니 하나야마급만 나와도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요, 제이슨은. 바키는 무술가 인정하지만 하나야마는 무술가 아니잖아요. 무술가는 아니지만 맨손 격투 측면에서는 맞죠. 바키가 하나야마보다 더 센데요. 하나야마도 못 이기면 바키한테는 당연히 안 되죠. 바키한테는 질 것 같죠. 네, 말씀대로 바키라면 이길 것도 같네요. 전투 불능까지 만들 것 같습니다. 하나야마랑은 둘이 비슷한 속성의 캐릭터라서 근접전에서 서로 잡고 근력 싸움을 할 것 같아요. 저도 하나야마 팬이라 마음이 약해지네요. 하나야마도 총에 버티고 그렇죠. 악력으로 근육도 찢어버리니까 제이슨과 비교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야마 자체가 공포영화의 악역으로 등장해도 최강일 것 같아요. 바퀴선에서 정리 인정하십니까? 제이슨 역시? 팬심 때문에 인정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팬심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피네드입니다. 헬레이저에 나오는 요거 살짝 반칙이다. 피네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미 인간이나 괴물을 벗어난 지옥의 악마입니다. 천장이나 바닥에서 갈고리를 생성하고 염력으로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런 걸 업으로 삼고 있는 악마예요. 아무리 바퀴라도 거의 신적인 존재인 피네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현장을 지옥 그 자체로 만들어버리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피네드 안 보신 분들은 궁금하겠다.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바퀴나 누가 와도 다 찢어버려서 지옥 구덩이로 쳐넣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후 심판 전에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얘가 무슨 염라대왕 같은 무슨 그렇죠. 그 자기만의 지옥을 가지고 있으니까. 착하게 살았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 즉시 그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 죽는 것도 억울한데 지옥까지 확정이라면? 할 수 없이 저는 무림 고수를 소환하겠습니다. 동방불패 영호충 아시죠? 그냥 검술 고수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는 영호충이 검술뿐만 아니라 흡성 대법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영호충은 이제 엄청난 검속도로 갈고리 소환한 거 다 쳐내고 흡성 대법으로 피네드의 마력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갈고리는 쳐낸다 해도 흡성 대법은 기를 취하는 방법인데 이미 악마인 피네드한테 통할까요? 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피네드가 사용하는 이제 마력에도 제 생각엔 통할 겁니다. 온전하게 내공으로 흡수하는지는 의문이긴 한데 피네드를 흡성 대법으로 봉쇄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검술 사용해가지고 끝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피네드가 소환될 때 그 주변이 지옥과 같은 상태로 변하고 거의 미궁과 같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피네드는 제이슨처럼 무식하게 들이대는 스타일이 아니라 고고학 박사 출신입니다. 아까는 악마라고 그랬는데 사람이에요? 사람이었는데 악마의 큐브를 연구하다가 자신이 악마가 된 케이스죠. 그럼 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만큼 머리가 좋으니까 영호충 같은 고수에게 정면으로 들이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정면으로 들이대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싸워야 할 것이고, 영화 속 묘사를 보면은 기술의 이제 파괴력은 엄청 강하긴 한데 기술의 발동 시간이나 반응 속도 같은 걸 보면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게임에서도 보시면은 마법사가 스펠 외우는 시간이나 이런 마법사 잡는데 최적화된 카운터 캐릭터가 이제 보통 검사 아닙니까? 그런 의미면은 영호충이 충분히 대처가 이제 가능하고 기감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디서 공격해와도 경공술로 피하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피네드 머리에 탁 손만 갖다 대면 흡성대법으로 그냥 미라 만들어 버립니다. 피네드의 속도까지 계산하시다니. 영호충의 스피드도 알고 있었으니 인정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 흡성대법이 통한다고 하면 피네드보다 영호충이 더 무서운 놈인데요. 그렇죠. 네. 무공 보수가 얼마나. 그럼 무협영화 알고 보면 공포영화였네. 이거 무협영화 주인공이 나쁜 마음 먹으면 공포영화 애들보다 더 무섭겠어요. 그렇죠. 네, 공포영화 폴라로이드 보고 관련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역시 무술고수 얘기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다시 찍을까요? 아니.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폴라로이드는 어땠어요? 셔터 생각하고 보시면 조금 아쉬울 겁니다. 이 정도? 이상으로 무술고수 공포영화에서 생존 가능한가를 주제로 이승주 작가님과 수다 영상 찍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